자, 63페이지 사회삼복 공작 활동부터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작이라 하면은 우리 경찰 시간에 심화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건데요. 공작이라 하면은 각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각 나라의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서 주어진 임무를 비밀리에 수행하는 것, 이걸 공작이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강의를 할 때는 실미도라는 영화를 생각해서 실미도 이렇게 적어놓고 이해하면은 훨씬 편하다라고 했어요. 자, 공작활동의 첫 번째 가장이라는 게 나오죠. 가장. 공작활동은 비밀성과 은밀성을 요하므로 공작 보안이 필요하다. 그렇죠? 공작 보안을 위해서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가장과 신호다 그랬어요. 공작 보안이라는 것은 공작의 노출을 방지, 공작에 대한 비노출 확보 이런 걸 말하죠. 여러분 봐보세요. 실미도 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설경구팀, 정재행팀 이런 사람들이 김일성이를 암살하기 위해서 북한에 침투되었다 합시다. 그럼 이분들은 복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 말투부터 시작해서 군가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태어난 북한 지역 내에 어떤 지리부터 시작해서 물론 우리나라 태어났지만 북한의 어디 지역에 태어났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 행동거지, 말투, 그 지역의 뭐 방언, 지리, 군가 이런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가장이죠. 가장. 그래서 가장이란 정보활동에 관계된 인원, 시선, 물자, 활동, 제 요소의 정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며지는 외적, 내적인 제 형태를 말한다 이겁니다. 아니 김일성이 암살하러 실미도 부대가 침투되었는데 가자마자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북파된 사람이라고 표시가 나버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내적, 외적 모든 어떤 꾸며지는 형태를 가장이 난다 이겁니다. 연락 나오죠? 연락. 자, 비밀 공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하급 공작원이나 그 다음에 상하급 기관 간의 첩보, 문서,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수단 방법의 유지, 운영을 우리는 연락이 난다. 연락의 3대 요소, 정확, 신속, 안전해야 된다. 연락의 수단에는 첫 번째 개인 회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만나는 겁니다. 서로 만나는 거예요. 자, 평양 지역 내 침투되어 있는 설경구팀, 개성 지역에 침투되어 있는 정재영팀이 서로 평양 외근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비밀 조직 내 두 구성원 간의 접촉의 유지, 첩보, 보고, 지령, 공작자료 전달, 연락하기 위하여 직접 만나 얼굴 보고 만나는 연락수단을 말한다. 개인 회합. 장점, 공작원의 능력 파악, 첩보의 대량 전달 용이하다 뭐 등등 나오죠. 단점, 부분화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공작 요원들 중에 누가 일부라도 누설해버리면, 오케이? 자수해버리면 이런 경우에 전부 다가 한꺼번에 검거돼 버린다 이거야. 이거 부분화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한꺼번에 다 검거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의 구축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북한 말투, 북한의 군가 엄청나게 많은 훈련과 교육을 시켰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같이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한국말이 나와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상급자가 하급자에 의해 함정에 빠질 염려가 있다. 그게 바로 위에 있는 부분화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을 구축하고 만나는 장소 선택이 어려워 노출되기도 쉽다. 차단이죠. 개인 화합의 반대말이 차단입니다. 비밀 조직 내 두 구성원 간, 두 기관 간에 직접적인 접촉 없이 매개자란 매개물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수단 방법을 말한다. 2번, 개인 해약과 같은 노출에 직접적 위험을 덜게 한 수단이다. 수수자라는 게 나오죠. 차단의 첫 번째 수수자, 자 동그라미, 사람을 의미하죠. 유인 포스트라 합니다. 비밀 공작상 조직 공간에 직접적인 접촉 없이 문서, 물자들을 전달하기 위해 선정된 제3자, 중개인, 사람입니다. 사람을 수수자 또는 유인 포스트라 합니다. 자, 우편 배달부 통학생 같은 이동 수수자 플러스 군복 강의 주인 같은 고정 수수자 등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매수를 했지만은 혹시나 본인의 당국에게 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인 포스트, 수수소보다 보안이 취약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수자는 노출의 가능성이 커서 보안에 취약하므로 일반적으로 비상시에만 사용한다 그랬죠. 연락원, 비밀 문서나 물자 또는 문서 등을 한 곳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공작원으로서 지원 공작원을 말합니다. 연락원.
그 다음 편의주소 관리인이 나오죠. 일반 우편물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자나 통신물 주고받는 데 있어서 편의상 선정한 주소 관리인을 말한다 그랬어요. 수수소, 동그라미 장소를 말합니다. 무인 포스트에 조직원 간에 직접 대면 없이 물자나 문서 등을 조직의 양자간에 전달하기 위하여 문서나 물품, 은닉, 비장하는 장소, 시설물, 물체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화 박스, 공중 화장실, 기타, 자동차, 선박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곽에는 어디 공중 화장실, 남자 화장실, 오른쪽에 두 번째 칸에 천장,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아지트 개념 나오죠. 비합법적 운동이나 간첩 행위 등 근거지로 사용하는 집회소나 지도본부를 말한다. 선동지령본부의 약칭이다 그랬어요. 드보크 나오죠. 드보크. 사람을 통하지 않고 자연 지음물을 이용한 비밀함에 의하여 하향 문건이나 물건, 공작금, 공작 장비, 무기 등을 주고받는 연락수단을 말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드보크. 그 다음에 뭐 비트라겠죠. 비트. 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하는 비합법적 활동의 잠복 거점을 말한다. 비트, 우리가 먹는 비트가 아니고 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하는 비합법적 활동의 잠복 거점을 말한다. 간첩들이 사용하는 비밀 해합 장소, 비밀 연락 장소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호 나오죠. 신호. 조직원 상호 간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약정해 놓은 표시를 말한다. 신호의 종류, 인식 신호, 확인 신호, 안전 위험 신호, 행동 신호 이런 것들이 있다. 인식, 처음 동그라미 만나는 양자 간에 상호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다. 어디 호수에서 뭐 코트를 입고 검정색 우산을 오른손에 들고 있고 위에는 뭐 검정색 모자인데 오른쪽 위에 뭐 깃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약정된 종작, 차기 소지품도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어떤 인식 신호가 된 사람이 다가가죠. 그러면은 자, 확인하기 위한 신호가 있겠죠. 인식 신호로서 대상자임을 알고 접근하여 다시 확인하는 데 사용된 약정 신호다. 통상 물자 교환이나 약속된 대화로서 상대방을 확인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대체적으로 이제 확인 신호라는 게 뭐야? 딱 봤더니 인식 신호가 됐네? 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사전에 약정된 대화를 하는 거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날씨가 참 햇빛이 쨍쨍쨍 막네요. 또 호숫가에 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리 두 쌍에 행복하게 뭐 노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전 위험 신호. 공작 활동에 있어서 원인, 시설, 지역 또는 단체의 현재 상태가 안전하다, 위험하다는 걸 알리기 위한 신호다. 행동 신호. 계획상의 행동 수행, 변경, 공작 활동의 가능 여부를 연락하기 위한 신호다 그랬어요. 오케이. 행동 신호. 인식, 확인, 안전하다, 위험하다 신호, 행동 신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전. 비무력적입니다. 선전, 선동, 모략 등의 수단에 의해서 직접 상대국 국민 또는 상대국 군대의 정신적 자극을 주어 사상의 혼란과 공론 분열을 유발시킴으로써 자국의 의도대로 유도되는 비무력 전술을 말한다. 심리전이란 것은 간첩의 침략의 한 형태다 그랬죠. 심리 위험. 주체 동그라미, 주체에 따라서 공연성 심리전, 다른 말로 백색 선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처를 명시한다 이게 명시한다. 그 다음에 비공형성 심리전 그랬죠. 이걸 이제 회색 또는 흑색 선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걸 회색이죠. 위장하거나 도용한다. 이건 뭡니까? 이건 흑색 선전입니다. 상대국 시책 등을 모방, 비방함으로써 내부 혼란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전개하는 심리전을 말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 운용에 따라서 전략, 전술 심리전이라는 게 있고, 목적. 자, 목적에 따라서 선무 심리전, 다른 말 타협 심리전. 그 다음에 공격, 방어적 심리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선무 심리전, 타협 심리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후방 지역에 사기를 올려주거나 그 다음 전쟁을 통하여 수복한 지역의 주민들이 협조를 얻어 질서를 유지할 때 하는 선전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목적에 따른 분류, 운영에 따른 분류. 오케이. 그 다음에 주체에 따른 분류. 잘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다음 심리적 유형 중 주체에 따른 분류는 주체에 따른 분류가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공형성, 비공형성 심리전.
박스에 넣어놓고 몇 개냐? 하나다, 두 개다. 뭐 이런 식의 개념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실무종합문제 출제가 좀 됐어요. 그 다음에 45번. 한미행정협정 적용, 소파 적용 대상자라는 거야. 소파 적용 대상자. 미군이 있고, 그다음 미군속이 있고, 미군과 미군속의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둘로 나눠지죠. 오케이. 그러니까 미군과 미군속의 배우자, 자녀인데 13세, 21세 미만의 자녀. 그 다음에 미군과 미군속의 부모, 21세 이상의 자녀, 기타 친족으로서 그 생계비 반액 이상을 미군, 미군속에 의존하는 자, 초청계약자. 이런 사람들이 소파가 적용되는 대상자들이다 이겁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소파가 적용되는 대상자 첫 번째 미군입니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합중국의 육해 공군에 속하는 현역 군인을 의미한다 이거야. 우리나라 군사 복무하고 있는 미 육군 해군 공군의 군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여행 중인 미군, 여행 중인 미군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한 미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 나오죠. 미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 그 다음에 주한 군사 고문단원, 주한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이런 사람들은 외교관, 준외교관 특권을 전부 다 향유합니다. 그래서 소파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다음 카투샤 나오죠. 카투샤 지휘 감독권은 미군에 있지만 인사 행정 권한은 한국군에 있어요. 그래서 소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속 나오죠. 미합중국 국적, 미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전제 조건이죠. 이거 전제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을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대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와 초청계약자는 제외한다. 이번 한미 양국의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 국적자인 군속의 경우에도 그가 주한 미군 사령부의 지휘 통제를 받는 자면 협정 적용 대상자다. 한미 이중 국적자입니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주한 미군 사령부의 지휘 통제를 받으면 소파가 적용되는 미 군속에 해당됩니다. 기술 대표 나오죠. 복잡한 군사 장비의 정비를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주한 미군이나 한국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미군이나 한국 요원의 특별 강사 고문인 자를 말하며 미군의 주한 미군의 군속으로 취급된다. 기술 대표 군속으로 취급된다. 이런 사람들은 소파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가족 나오는데 미군과 미군속의 배우자, 그 다음에 21세 미만입니다. 미만의 자녀들은 당연히 소파가 적용돼요. 근데 미군과 미군속의 부모입니다. 부모. 그 다음에 21세 이상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친척입니다. 부모, 21세 이상의 자녀, 친척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계비 2분의 1 이상을 미군이나 미군속한테 의존할 때에만 소파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기타 친척과 관련돼서 내용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초청계약자입니다. 미 합중국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 다음에 미 합중군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위례 법인의 고용인, 그 다음에 그 가족으로서 미군으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하여 미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미군 또는 미군으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미국과의 계약만을 위하여 오케이. 대한민국 체류하고 또한 미국 정부가 지정한 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계약자랍니다. 초청계약자. 자, 이런 사람들 소파가 적용된다 이겁니다. 미군, 미군속, 미군과 미군속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들, 미군과 미군속의 부모, 21세 이상의 자녀, 그 다음에 기타 친척 이런 사람들 생계비 2분의 1 이상을 미군, 미군속한테 의존할 때 초청계약자 이런 사람들은 소파가 적용되는 대상자들이다. 그 다음에 형사재판 관할권 나오죠. 평화식 계엄시 한번 보시고 전속적 재판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파 적용 대상자들이 저지른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반국이 우리나라 또는 미국이 배타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한국의 전속적 재판권이라는 게 나오고 미국의 전속적 재판권이라는 게 나오죠. 한국의 전속적 재판권이라는 것은 자, 대한민국 안전에 관한 범죄, 우리나라 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미국 법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전속적으로 재판권을 갖는다. 그럼 우리나라 안전에 관한 범죄 어떤 것들이냐 봤더니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범죄, 태업하는 범죄, 대한민국의 공무상 국방상 비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범죄들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전속적 재판권 나오죠? 우리나라 재판권 배제되고 미국에서 이제 전속적으로 재판권 행사하는 거예요. 미국 안전에 관한 범죄. 미국 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 말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미국에 대한 반역, 태업행위, 미국의 공무상, 국방상 비밀에 관한 법령 위반한 자들은 소파 적용 대상자들은 미국의 전속적 재판권을 이제 갖는다 이겁니다. 재판권은 경하 특정한 범죄에 대해 양국, 우리나라, 미국이 각자의 법률에 따라서 재판권을 행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양자 법률에 의해서 재판권 행사 처벌할 수 있는 게 서로 경합된다 이겁니다. 이때 미국이 1차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로 경합하는데 미국에게 1차적 재판권을 주는 게 첫 번째, 오로지 온이 미국의 재산 동그라미, 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그랬어요. 오로지 온이 합중국 군대 타 구성원이나 군속, 그들의 가족 신체 재산에 대한 범죄 그랬죠. 미군끼리 서로 싸웠다 이거야. 미 군속끼리 서로 싸웠다 이거야. 오케이? 미군 가족들이 서로 싸웠다 이거야. 그 다음에 미군 군속 등이 공무집행 중에 자기 부작위한 범죄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1차적인 재판권을 갖는다. 그렇다면 공무수행 중인 자기 부작위 범죄에 대해서 미국이 1차적으로 재판권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럼 공무 판단의 기준이 뭐냐 봤더니 미군 당국이 발급한 공무증명서다. 검사는 미군의 공무증명서를 거부할 수 있다. 그 이후 이의제기 조정기간을 두고 미군과 의견 조정을 한다. 그래도 의견 절충이 되지 않으면은 한미 동수가 참여하는 합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문제가 많아서 공무증명서가 미군이 술집에서 사람 두드려 팼는데도 공무집행 중이래. 과거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90년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됐다.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화나 그다음에 경제력 선진화의 정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나라 미국 간의 소파가 여러분들 불평등이 점점 없어지겠죠?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1차 재판권 행사 나오죠. 미국 당국이 1차 재판권 행사의 대상에 속하지 않은 모든 범죄 우리나라가 1차 재판권을 행사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49번 주한미군 지휘협정 사건 소파 적용 사건의 처리 요령 지구대죠. 피의자 동행시킵니다. 피의자를 지구대로 동행해야겠죠. 현행본 첩보등 절차에 따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고 목격자 등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자 피의자의 미군 등을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구대로 동행해 왔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분과 인적사항 확인하고 확인 결과가 미군이야. 소파 적용 대상자야. 이 경우 소파 사건은 피의자 동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경찰서로 동행 신변 조치하고 자 경찰서로 왔습니다. 기초 사실을 조사합니다. 소파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초 사실을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군 당국에 통보를 해주겠죠. 피의자가 소속된 헌병대, 피의자 소속된 부대의 헌병대 또는 가장 인접한 주한미군 헌병 감액에 통보하죠. 그리고 나서 예비 수사, 신병을 미군에게 인도하기 전 수사하는 겁니다. 체포에 신병 미군 당국이 인도하기 전에 미군 대표 입회하에 예비 수사 가능하다. 예비 수사는 피의자 신분 확인, 증거 조사, 공소제기 필요한 추동 조치를 포함하면 일정한 제약은 없다. 그 다음에 예비 수사에 참여하는 미군 정부 대표자는 하사관급 이상으로 미국 법무감으로부터 미군
정부 미군 정부 대표 위임을 받은 자로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파 발생 보고를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예비 조사와 미군 당국에 대한 통보가 끝난 후에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건 접수 후에 24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한미행정 사건 발생 보고를 한다. 그래. 24시간 동그라면. 그리고 이제 신병 인도하죠. 사건 통보를 받은 미군 당국이 피의자 신병을 인도를 요청할 때에는 책임자 학교 서명과 신병 유수증 받은 후에 피의자 신병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자, 피의자 조사. 수사 당국 적어도 조사 48시간, 이번 48시간입니다. 전까지 미군 당국에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고, 자, 소파 대상 피의자 조사할 때는 반드시 미국 정부 대표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미국 정부 대표는 통상 미군 장교, 뭐 하사관 이상으로 임명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시고 조서 작성 나오죠. 담당 경찰관 영어가 아무리 능통하더라도 일대로 조사하지 말고 반드시 통역을 거쳐서 신문 조사하라 이겁니다. 자, 피신 조서는 한글로 기재합니다. 기재하고 소속과 성명은 영문으로 병기한다. 4번 아주 중요하죠. 조서 말미에 반드시 입회한 통역인 미국 정부 대표 서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 대표 서명이 없는 조서는 효력을 상실하여 유죄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피의자 체포 나오죠. 상호 조력의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상호 통고 통지 의무. 대한민국 당국은 미국 군인, 군속 그들을 가지고 체포했을 때 지체 없이 미군 당국에 통보하되 미국 당국은 지네들이 이제 미군속 등을 체포했어요. 보니까는 1차적 재판권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때 뭐 한다? 체포 사실 우리나라에 알려준다 이거야. 지금 미군 지네들이 1차 재판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한테 통보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 구속. 대상 범죄 살인, 강도, 강간, 마약류 등 중대 범죄고 구속 대상 피의자의 경우에도 신병 인도 요청이 있으면 신병 인도를 합니다. 인도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인도받아 구속합니다. 피의자 구속 시 피의자 의사 상관없이 반드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죠. 그 다음에 현행 범위 때는 구속영장 신청하고 최단거리 미헌병대장에 통고한다. 그 다음에 비현행 범위일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 소속보다 헌병대장에 제시하고 우리나라 신병인도 받아서 구속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소파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소파가 적용되는 대상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군 당국과 우리나라 당국이 각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재판이 가능할 때 서로 경합한다 그러죠. 이때 미군 당국이 1차 재판권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다음 소파 적용된 미군 등을 이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갔을 때 지구대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서에서 하는 요 조치, 이런 것들. 조사 몇 시간 전까지, 그 다음 출석 요구하고 조사 시 어떻게 하는지, 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무정보 관련된 강론에, 특히 강론에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 사체 현상과 지문 외에도 여러분들 그 호송, 유치장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손상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수사서류 작성하는 거. 근데 수사서류 작성은 우리 실무종합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수사서류 작성. 이건 좀 더 특별한 분야죠. 그 다음에 또 교통경찰과 관련돼서 교통경찰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경찰학 때 다 배우는 내용들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정보, 그 다음에 보안 안보. 그 다음에 외사경찰, 외교 사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 경찰 심화와 연관지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 고득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실무 종합과 관련된 강의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또 학교 가는데 승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꼭 내년에 승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